예. 요 앞으로 뭘 했냐면 2차 방정식과 판별식,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근의 이론, 이런 말들을 이런 제목들의 그 출제 조망으로의 수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개념서에 찾아보면 없죠. 개념서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새로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중3 때의 2차 방정식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의 이론이 중학교 때도 워낙 이제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에 너희들 근의 공식만 유도해 보라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의 공식조차 유도해 보지 않은 상태로 판별식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나 근의 공식 집어넣을 수 있어, 내지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탄탄히 한 다음에,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탄탄히 한 다음에 정작 고교 과정에서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핵심 내용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초점이 다들 딴 데로 가 있네요. 연휴의 여파가 좀 큰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예, 이거 뭐 2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천천히 이해시키면서 납득시키면서 우리 같이 가볼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이게 왜 단원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냐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중3 때 했는데 2차 함수라는 단어가 붙는 것과 2차 방정식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방정식이라는 게요, 방정식이라는 게 해, 이렇게 할까? 방정식의 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점의 x 좌표라는 사족이 붙긴 하는데, 일단 교점으로 인식을 합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1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는 x 이퀄 2예요.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지. 우리가 이제 동치변형 2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건 아니죠. 배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비례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건 배웠을 거예요. 예,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3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x 플러스 1,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찍히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찍히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찍히고, 이렇게 몇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녀석이 요렇게 생긴 거라는 거를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y는 3. y는 3은 뭐냐면 x좌표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 말은 x에 얼마를 넣어도 난 y에 3을 찍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x에 얼마를 넣던 간에 난 y에 3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x에 1을 넣어도 난 y에 3을 찍을 거고, 네가 0을 집어넣어도 y에 3을 찍을 거고, 네가 마이너스 1을 찍어도 나는 y에 3을 찍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y는 3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요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죠.
y는 3.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바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이 등호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교차되는 지점이 생겨요. 이 교차되는 교점에 x좌표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좌표가 x 이퀄 2라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직선의 x좌표에다 2를 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y는 3이 되잖아요. y는 3.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해라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있잖아요. 이거 푸는 방법 많아요. 근해 공식이 집어넣어도 되고 인수분해도 쉽게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0을 만들려면 x에다가 1을 넣거나 또는 x에 2를 넣는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의 방정식이라고. 방정식.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이걸 어떤 인식 체계, 어떤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인식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라는 이차함수와 오른쪽 y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는 0을 숫자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연한 하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y는 3 그리는 거 봤겠지만 y는 3 그리는 거 봤겠지만 네가 x에 얼마를 넣어도 난 y에 3을 찍을 거야가 y는 3이라면 y는 2 그럼 한 칸 내려올 거고 y는 1 그럼 한 칸 내려올 거고 y는 0 그러면 한 칸 더 내려오겠죠. 예,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 이 녀석의 다른 이름이 x축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x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의 방정식으로의 이름이 y 이퀄 제로입니다. 실제로 세로도 그렇게 해요. 세로도.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직선도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1, x는 2. 그러니까 x는 0가 y축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이 이차함수도 뭐 잠깐만, 우리 중학교 때 이차함수 그리는 거 배우나? 안 배우나? 뭐 꼭지점 이런 거 찾는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배우죠? 축과 꼭지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물선이다 배우잖아.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3콤과 마이너스 4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y는 0라고 하는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게 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그게 1과 그리고 2라는 겁니다. 이 의미예요. 실제로 0을 여기다 딱 이렇게 넣어보면 이 자리에다가 0을 넣어보면 여기 x에다 0을 넣었을 때 y좌표가 얼마야? 라고 하면 2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여기잖아요. 0,2. 예.
x에다 0을 넣었을 때 y좌표가 2가 나와요 하는 것처럼 x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x에다 1을 집어넣어보면 y좌표가 0이 나와요. 예, 그 말은 여기가 1이란 얘기잖아. 이게 1,0, 1,0. 예, 그리고 2를 넣어봐요. 2를 넣어보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2 해서 진짜 0이야. 예, 2가 0이지, 이렇게. 예, 3을 집어넣어보면 또 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좌표를 이렇게 찍는데 자신의 높이가 y는 제로하고 같아지는 두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더 우선인 거야.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데에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의 내용은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겠지만 근을 구하시오는 중학교 때 다 한 거예요. 중학교 때보다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는 거야. 고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살짝 바꾼다.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있다면 2개 존재한다, 1개 존재한다. 그리고 해가 있는데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갖는다. 3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근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을 해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로. 판별식 꼭지점 얘기 한번 해볼까? 보세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는 양수.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근이 2개이다. 실근이 1개이다. 실근이 없다. 라고 하던 이 녀석. 이 녀석이 뭐였지? 판별식이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사실 지금까지 이걸 쓰면서 의심의 여지도 없었을 것이고, 일종의 마술같이, 여기 있는 중앙계수의 제곱을 하고, 4배를 한 얘를 곱해서 둘이 뺐더니,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봤더니, 실근이 2개 존재하더라. 이 원리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근데, 보세요. 이 녀석을 다시 고치면, A에, 내가 너희들 근해 공식 유도할 때 시켰던 그 내용이에요. A에 x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사실은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바로 꼭지점의 높이를 말해요. 꼭지점의 높이. 근데 잘 보세요. A는 양수이기로 했고, 그럼 이거 원래부터 양수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는 것이 그래프 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이고. 그래프 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에서 이 꼭지점이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가 되면 이 꼭지점의 좌표라는 놈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서 이 자체가 음수가 돼요. 음수.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된다고. 그 말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죠.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꼭지점이 x축 아래로 내려오면 반드시 x축과 2번 만나야 한단 말이야. 이게 두실근이라고. x축과 만나는 횟수를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이 판별식. 그 판별식의 핵심은 바로 꼭지점의 y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 이 부호가 음수가 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2번 만나게 된다. 자, 같은 논리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생각해보세요. 0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0이다가 되면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2차 함수가 어떤 놈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0이라면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교점이 한 개 등장하는 거지. 한 개. 마지막.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이게 음수 여기 마이너스 걸리면 이 자체가 양수죠. 꼭지점의 크기 자체가 양수라는 얘기야. 어? 꼭지점의 크기 자체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뜨게 돼요. 네,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로 뜨니 그럼 x축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그럼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 다 그래프의 이야기. 응? 그래프의 이야기다. 이게 중요한 게 니들 언제까지 방정식 근이 있나 없나 판별식으로 따질래?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은 제로. 이거 실근 있어 없어? 태훈아 이거 실근 있어 없어? 실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떻게 해봤어? 이게 분위기상 안 나올 것 같았어? 판별식.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실근이 나와 안 나와를 가지고 이걸 판별식을 쓰면서 막 실갱이를 언제 하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이 딱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로 이렇게 묶으면서 1, 2, 1이 필요해. 그지? 1, 2, 1이 필요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예.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이 녀석이 2를 이쪽에 주고 더하기 5 하면 요 녀석이 꼭지점의 높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꼭지점의 높이가 양수잖아. x축과 안 만나잖아. 근이 없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판별식을 해보지도 않아요. 이거 판별식을 해보지도 않아. 왜냐면 얘가 이미 y 절편 자체가 여기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여길 지나야 한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가. 그 말은 언젠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겠지. 반드시 누군가지. 반드시. 뒤에 있는 상수가 음수면 반드시 실근이 두 개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어느 행위에도 판별식은 들어가 있지 않지. 그래프로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그래프로 생각하면. 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마이너스 k 이퀄 제로가 중근을 갖도록 뭐 하나 가르쳐 놓으면 그것만 죽자고 쓰는 거야. 의미는 사라지고. 그래서 중근 하면 판별식제로, 중근 하면 판별식제로.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7 마이너스 k 이퀄 제로여야 하니까 2 플러스 k가 0이어야 하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고 있다고. 물론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고 비난받을 일이다. 이건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배웠으니 이렇게 풀지. 그런데 우리가 한 스텝씩 올라가야 되잖아. 한 스텝씩 올라간다는 건 뭔가 그 내부를 까발리고 내부에 이런 일이 있구나를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근을 갖는다를 다시 해석하면 이 녀석이 x축과 한 점에서 스친다는 소리고요. x축과 한 점에서 스친다는 건 이 자체가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는 1 다음에 6 다음에 이 숫자가 뭔지를 안다니까. 이 숫자가 뭔지 모르나? 요거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요. 1, 6, 9. 그러니까 얘들아 1, 2, 1, 1, 4, 4, 1, 6, 9, 1, 4는 했나? 네.
1, 8, 16 이 정도는 외워두자. 응? 요 가운데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저런 걸 완전 제곱 커플이라고 해요. 1, 4분의 1도 나중에 외워두면 좋아요. 예. 일단 짝수인 것만 하지만 예, 홀수인 것도 사실은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야.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1, 6 다음에 9 나와야 돼. 1, 6, 9. 그럼 7 마이너스 K가 9가 돼야 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판별식을 막 쓰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게 다 이제 그래프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프. 이거 못 외우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대칭축의 공식.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일단 이거 못 외우는 거는 비난을 좀 받아야 돼. 예, 근데 반드시 외워야 되고.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런데 이거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라는 걸 못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요. 그죠? X축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고 얘가 축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두 근의 정중앙에 자신의 대칭축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두 근의 가운데를 뭐라고 부를 거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부를 거 아닌가? 두 개를 더해서 반. 두 개를 더해서 반. 그런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걸 다시 2분의 1 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지. 논리적으로 너무 타당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또 하나. 아하, 벌써 졸려오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x제곱 우리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제로 해봅시다. 이 방정식이 있어요. 근이 얼마지 이거? 근이 얼마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제로 해서 x는 2 또는 x는 3 맞아요? 네. 저 방정식의 해는 x는 2 또는 x는 3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과 y는 제로의 교점이 2와 3인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와 3인 것을 뜻한다.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애가 지나갔는데 여기가 2하고 3이더라 이렇게. 그럼 질문. 야, 이거 x제곱 이퀄 5x 마이너스 6의 해는 뭐예요? 연속 질문.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6의 해는 뭘까요?
기왕 하는 김에 이런 것도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x 마이너스 3의 해는 뭘까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지 이게. 니들 보고 이 방정식 풀으라 그러면 다들 일로 넘길 거거든요. 이렇게 넘기면 저놈 나오고, 이거 넘기면 저놈 나오고, 이것도 넘겨서 합치면 마이너스 5x고 넘겨서 합치면 6이니까 저놈 나오고, 해가 전부 다 x 이퀄 2 또는 x 이퀄 3이다, 2, 3이다, 2, 3이다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얘 이름이 y 이퀄 x 제곱이요. 얘 이름이 y는 5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데 교점이 생겼지? 예, 이 교점을 쭉 타고 내려와 보면 여기가 2, 쭉 타고 내려와 보면 여기가 3이란 소리예요. 알겠어요? (0과 5를) 지나가는 이러한 이차 함수, 0과 5를 지나가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5x, 이거는 0과 5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6을 딱 걸면 여기에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교점에 x좌표를 타고 들어가면 2와 3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얄짤 없어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 예. 1과 3을 지나가는 이런 애한테 y는 x-3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2하고 3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일한 방정식을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의 교점으로 볼 것인가는 푸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그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한 쪽이 있고 불편한 쪽이 있어요. 그 편한 쪽을 찾아서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로 보는 거지. 해는 변하지 않으니까. 해는 변함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니네들 이게 완전히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풀다가 깨달아야 돼요. 풀다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 관련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앞서 나가서 앞에 봤던 두 개의 프린트 있죠. 걔네들을 다시 한번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접근하거나 풀어보려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2차 방정식 안에 매여 있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게 그래프 이론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배울 거예요. 곧 배울 건데, 이게 어디 가서 배우냐면 이 방정식의 다음 단원에 있는 점과 좌표, 그 점과 좌표 가서 도형의 이동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를 제대로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부터 이미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임시 방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렇게 이차 함수를 만나면
제1번은 바로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기본적인 그래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만나면 그냥 얘가 이렇게 엎어진 커브로 생겼다는 것만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쳐다보는 게 바로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아이가 그냥 뭐더라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런 애를 딱 봤을 때 봐봐. 이거 a가 음수인데 근데 마이너스 2a분의 b도 음수네. 그럼 a가 음수니까 해서 양인데 전체가 음수여야 되니까 요거 b도 음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알아들어요? 예? 위로 볼록이어야 해. 그래서 a가 음수여야 해. 근데 대칭축이 보니까 0보다 왼쪽에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란 얘기인데 얘가 음이니까 얘도 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쳐다보는 게 y 절편이에요. y 절편. 여기서 y 절편이라는 건 x에 0을 넣었을 때의 결과물. 저거로 얘기하면 상수항을 뜻합니다. 이게 y 절편이라는 게 저 식으로 얘기하면 0,c인데요.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자신의 좌표라는 뜻이니까 어찌 보면 이 도형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수치적으로 근접하는 얘야. 내 눈에 상수항이 딱 하나 보일 거니까 그 상수항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y 축을 자르는 자리 y 절편. 요걸 보면 C는 양수구나. 이렇게 A와 B와 C의 세 개의 부호를 알고 시작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 2번은 바로 그 얘기예요. A와 B는 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양이 맞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C는 양이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가 맞다.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뭐냐는 건데, 이 세 개는 이런 겁니다. 이 곧 fx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함수도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여기다가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y좌표는 얼마인가요? 했을 때 x에 1을 넣었을 때의 y좌표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해되세요? x에다가 1을 넣어봤어. 그럼 1의 제곱은 1이니까 a 더하기 여기다 1 넣으면 b 더하기 c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있는 세 개의 음수, 양수를 더했더니 0이다? 야, 부호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프 높이 얘기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이 말에 의하면 지금 이 그래프에 x가 1 자리에서의 y의 높이를 뜻하는 거라고요. x가 1일 때 y의 높이. 지금 어디 있는데? 왜 x축 위에 있다며? x축 위에 있다는 건 y가 제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다 여기에 x에 얼마 넣은 값이겠다. 그자? 진우야. 저거 4번에 보이는 4a-2b 더하기 c 위에 있는 x에다 얼마 넣으면 저거 나올까? 그렇죠. x 이퀄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y좌표가 바로 4a-2b 더하기 c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높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일 때가 딱 0이고 그 전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얘의 좌표는 이렇게 위로 떠 있을 것이고 y좌표가 x축 위로 떠 있으면 플러스라는 뜻이죠. 양수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았다. 옳지 않은 것 찾았다. 양수예요, 이게. 양수여야 해요. 자, 답은 찾았는데 이게 이래야 돼요 라고 답은 찾았는데 4번, 5번이 문득 궁금해지지 않아요? 저것도 분명히 x에다가 얼마를 넣은 값일 텐데 쟤는 뭐지? 쟤는 왜 A쪽이 작고 뒤쪽 C쪽이 커지는 거지? C 앞에 개수는 1인데? 태훈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4분의 1을 앞으로 뺀 거죠. 그죠? 똑똑한 놈. 역시 우리는 이게 부호만 필요한 거예요. 부호만 필요하니까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요걸 4분의 1로 나눠보세요. 양변을 4분의 1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 x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의 y좌표예요. 네,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으니 2분의 1은 0과 1의 사이쯤에 있을 테고 그 2분의 1을 넣은 높이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알겠어요? 구체적인 값들이 아니고 이 함수 값으로의 높이를 가지고 저 부등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문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너무 어려운 게 나와버렸네. 자, 이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맞는 애예요, 이게.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있어. a 때문에 저 2차 함수가 어디에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느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방정식이 2차 방정식 이퀄 이 녀석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그걸 거꾸로 말하는 거야.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말이지. 2차 함수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나도 좋은데 두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어. 그러나 안 만나지는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허락하는데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세 점에서 두 점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 요런 건 안 된다. 요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아까 그 만나는 거 봤잖아요. 직선과 곡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는 2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지금 이 그림은 내가 얘와 얘로 보겠다라는 거였고 이걸 x제곱 더하기 2배의 a-1 x 더하기
a-1 이퀄 제로로 보는 건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근은 안 바뀌니까. 에? 근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를 요 아이에서 요렇게 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러지는 말아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고 이게 판별식이 0인 경우고 요 위의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다 이거예요. 이 경우도 판별식이 0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판별식이 0보다 큰 이런 경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앞에 2가 있음을 확인하고 4분의 D를 쓰되 A-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A-1 공통인수니까 묶어주면 A-1, -1, 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A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게 정답일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직선이 있대. 그 교점의 x 좌표의 합이 -3이고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녀석의 교점의 x 좌표의 합이 -3이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눈치챘어요?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것은 AX 지금 이 방정식은 A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와 이퀄 BX 더하기 A 이렇게 보겠다는 방정식이고 근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근은 절대 변하지 않으므로 내가 얘를 ax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5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의 두 근으로 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 플러스 5일 테고요. a분의 b 플러스 5일 테고 그 결과의 합이 -3이다 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즉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0이다. 로부터 a는 마이너스 2를 얻으면서 시작하겠네요. 그죠? b는 1 정도 될 겁니다. 뭐 요런 얘기들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너희 보고 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근이 어쩌어쩌한데 근데 계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 6번 문제가 이제 알고 풀면 대단히 배울 점이 많은 문제인데 또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대충 이렇게 생겼나 보지.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잖아. 걔와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 k 때문에 얘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보다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에서 만난다. 물론 이것조차도 P가 이쪽에 있을지 Q가 이쪽에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것 뿐이에요. P의 X좌표가 2일 때 PQ의 중점의 좌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2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거 방정식을 세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와 x 플러스 k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똑같아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4,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네 이 높이가. 그러면 요 놈은 2 넣었을 때 더하기 k 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바꿔 얘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아니라 6x, 이거 넘겨서 6x 더하기 5 마이너스 k는 0의 한 근이 2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3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하는 거지. 그러면 x는 2 말고도 나머지 한 근 x는 4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 되게 쉽게 푸니까. 근데 이때 x 이퀄 4를 말이야. x 이퀄 4를 다시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방정식의 근이나 이때의 이 두 개의 교점이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4다라는 말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근을 구한 두 개의 근이나 이렇게 구한 두 개의 근이나 같은 x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PQ의 각각의 좌표, 즉 2, 아까 넣어봤지? 2 넣어봤더니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2, 마이너스 1. 그리고 4를 또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16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4 플러스 1. 여기는 4,1이 되겠네요. 4,1.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의 중점 M의 좌표는, 중점 M의 좌표는 이제 이것도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긴 한데, 우리가 그 평균을 배울 때 가운데라는 의미에서 A와 B의 정가운데는 두 개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 이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2와 4를 더해서 반, 3,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서 반, 0 이렇게 되는 거지. 3,0. 알겠어요? 더해서 반 하면 중점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이거 또 역시 자꾸 이게 이제 뒷단원이 앞으로 와서 좀 여러분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중학교 때의 그 마지막 기운으로 어떻게든 버텨봅시다. 우리가 직선을 더 면밀하게 배우고 원의 방정식도 면밀하게 배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잖아. 이 기울기의 뜻이 뭐냐면, 이 직선 우리가 하나 그려놓으면 요게 요 상태가 됐잖아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요만큼, 딱 이만큼이 다를 나타내는 수치, 그걸 기울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이 직선 위에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고요.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고 이 점에서 이 점을 가기 위해 x로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증가시킨 증가분과 여기서부터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서 y로 가기 위한 이 증가분, y로 진행하기 위한 증가분, 이 증가분의 비율을 기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겁니다. 이게 비율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두 점을 더 멀리 잡잖아요. 더 멀리 잡으면 이렇게 분의 이렇게가 되는데, 얘분의 얘를 하나, 얘분의 얘를 하나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2라고 하잖아요. 2? 예, 그 2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x로 1만큼 증가시키면 y로는 2만큼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x를 2배, 2로 증가시켜? 그럼 y로는 4배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4배가 아니라 4가 올라간다. 2, 4, 3, 6. 아시겠어요? 그게 기울기의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상황을 보자면 어떤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기울기 2짜리 직선이 만나서 두 개의 교점을 만들었는데 이 거리가 2 루트 1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너희는 절대 이 대각선의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그걸 생각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쉽게 풀리지도 않을 거야. 물론 요 다음 단원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우면 더더욱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울기를 살리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것도 이 직선 위에 한 점이고 이것도 이 직선 위에 한 점이므로 내가 얘부터 얘까지를 요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해보자는 거죠. 아니, 이게 직선이 맞나? 아, 이게 직선이 맞구나. 미안.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2L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저 2루트 10으로 알아내는 건 이 점의 좌표나 이 점의 좌표가 아니고요. 아니고 L제곱 더하기 2L의 제곱은 2루트 10의 제곱과 같다. 나 지금 뭐 쓴 거니?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죠. 네,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5L 제곱은 40, L 제곱은 8, 예, 그래서 L은 2루트 2. 저걸 얻어낸 거죠. L을 얻어낸 게 L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L에 관심을 갖느냐? 아이고. 왜 L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껏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 곡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뜻하는 것이다. 방정식의 해라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L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근의 차라는 거죠. 두근의 차. 그럼 우리가 이 두근이 각각 얼마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 왜냐하면 x제곱 이퀄 2x 플러스 k를 풀어야 해서 k 때문에 근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두근의 간격 얘기를 할 것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제로라고 한 다음 두 근의 간격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한 건데, 예, 이 절대값 a라는 건 여길 말하는데 이건 대부분 다 1이라고 그랬죠.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더하기 4k 이걸 뜻하죠. 얘가 2루트 2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루트 8이고 이 안이 8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 k는 1이다. 이렇게 얻어낸다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 이게 두 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방정식 이야기긴 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고 방정식의 근 얘기를 하는데, 보면 중학교 때처럼 이거에 근을 구하시오가 아니라고요. 그 근을 이용하면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네가 그걸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걸 주고 너보고 이걸 구하라고 시킬 거야. 이렇게 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고등학교에서의 2차 방정식. 그래서 제목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인 겁니다. 이 뜻을 이해 못하고 그냥 문제만 나왔다 하면 어떻게든 근해 공식에 넣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판별식으로 처리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그냥 식으로 줄줄이 식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내가 참 여러 번 경험해. 식을 다루는 능력은 늘어나겠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기도 할 거야.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늘질 않아. 나이를 안 먹어. 여정인이 중3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중3에서 식 잘 다루는 애가 되는 거지. 고1이 돼도 고2가 돼도 안 돼요. 고등학생이 됐다는 건 이제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야. 식은 눈을 감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블라인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행동인지를 모른 채 하는 행동이 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프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얘가 요구하는 게 뭐다. 그래프상에서 이거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응? 똑같은 문제고요. 심지어는 이거는 원래는 미분을 배운 다음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자. 이거 잠깐 생각을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접근 방법을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일단은 그 도입부부터가 잘 안 되는 애예요. 잘 안 되는 애고, 설사 이제 그렇게 되는 점을 구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요 다음 단원이죠. 정확하게는 다음 단원이 아니고 다음 블럭이에요. 이거 지금 2차 방정식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방정식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방정식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부등식도 할 테고, 그거 다음이 이제 점과 좌표, 여러분의 2학기,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범위죠. 거기를 지금 한 시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 그쪽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얘네들이 이제 좀 수월하게 풀리고 읽혀요. 근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는데 해봅시다. 자, 이걸 대충이라도 라인에 맞춰서 그려보자면 요렇게 생긴 게 y는 x제곱이고요. 원점 찍고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x제곱이고, 2x-6은 이쯤에 이렇게 있는 애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육지고, 니네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여기 바다를 이 경로로 이렇게 가는 배 위에 있다고 해봐. 근데 내가 포로야. 그래서 간신히 줄은 끊었어. 간신히 줄은 끊고 이제 적당히 타이밍을 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야겠는데, 어디서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헤엄을 덜 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본능적으로 내가 나 수영해야 돼 라고 너희가 생각을 한다면 어디쯤이 나올 거야. 그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병신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요 북은 어딘가, 요 북은 어딘가가 나하고 제일 가깝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뭐냐 이거야. 그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뭐냐, 그 점이 생각하면 간단해요. 얘를 요대로 밀어, 평행하게 이렇게 밀어서 딱 첫 번째 키스를 하는 자리가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닿는 점이 있는데, 즉 접점이지. 접점에서 껌 붙여놓고 찍 잡아서 밀면 그게 최단거리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얘의 일단 최초의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접선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림이 이상해지던데. 에이씨, 뭔가 틀린 것 같다. 아무튼 요거와 평행한 접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접점을 찾는 거예요. 접점을. 그러면 평행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y는 2x-6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녀석도 2x라는 기울기를 가졌겠죠. 뭐 x 앞에 숫자를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예. 2x를 가졌을 거고 뒤를 모르니 그걸 미지수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2x 플러스 k. 그러면 이게 접한다. 다르게 말하면 교점이 하나다.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이퀄 2x 플러스 k를 놨을 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제로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아까 판별식 얘기했는데 이거 판별식 쓸 것도 없는 거잖아요. 1, 2, 그 다음에 여기 모여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요거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가 이 그 완전 제곱식을 얻게 할 k를 구한다는 건 k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도로 넣었을 때 얘가 x-1의 제곱은 0, 즉 접점가의 근까지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근이 1이다라는 거예요. 중근이 1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1 그리고 y 좌표가 1인 1,1이었어요. 1,1. 이해하시겠어요? 선행학습이 좀 돼 있는 친구거나 이제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해야 될 최단거리가 바로 이 녀석이며, 이렇게 수선의 발, 요거 예, 요 거리이며 이 거리는 이 공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 쓰면 된다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약간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1,1이고 이 녀석이 y는 2x-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로 바로 수선의 발을 못 내리겠으니까 옆으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러면 얘의 y좌표가 1인데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건 계속 y좌표가 1이라는 얘기죠. 이게 y는 1. 그러니까 y는 1을 갖게 하는 x의 좌표, y는 1이 되게 하는 x의 좌표. 넘어가면 7, 여기는 2분의 7 콤마가 됩니다. 2분의 7,1 이렇게 돼요. 또한 x는 1을 밑으로 쭉 내리면요, 이렇게 쭉 내리면 이 직선과 또 한 번 이렇게 만나겠죠.
알겠죠? 그건 뭐냐면 이 직선에서 x에다 1을 넣었을 때 네 y좌표는 얼만데? 이런 말이에요. x에다 1을 넣으면 y좌표 얼만데? 예, 1, 마이너스 4네요. 이 점이. 기울기가 2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2분의 5와 5.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5가 되죠. 왜냐면 이놈의 x좌표 2분의 7, 이놈의 x좌표가 1이니까 2분의 7에서 2분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2분의 5. 예, 요 길이가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5예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1대 2대 루트 5니까 2분의 5 루트 5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직각이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니? 이게 중3 2학기 때 많이 하던 거야.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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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 5 곱하기 2분의 5는 2분의 5 루트 5 곱하기 h와 같다. 이걸 h라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냥 수학 좀 잘하면, 도형 좀 잘하면 건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것 중에 모르는 내용, 생전 처음 들어봤다, 나 그런 거는 절대 들어도 풀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있어요? 아니잖아. 다 니들이 납득 가능한 선에서 상식적인 답으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중학교 때 그리 이런 식으로 했던 일을, 얘를 이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쓴 다음에 1,1 사이의 거리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5 분의 절대값 1 넣고 마이너스 6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7 루트 5분의 5. 그래서 정답은 루트 5. 이렇게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 등등을 배우고 외우는 거예요. 일단 먼저 겪어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희한하게 있잖아. 진짜로 내가 강사질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수투라든지 미적분 또는 기하 벡터 이런 거는 산골짜기에 그 바이블과 센수학 딱 두 권만 들고 올라가서 절에 들어가서 나 혼자 죽자고 공부하고 내려오면 마스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끝단에 있는 그 이론 체계 등등은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책들로 어떤 마스터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고등수학 상하가요, 혼자 잘 안 돼요. 정말 혼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라는 게, 내가 그걸 더 이렇게 확장시켜 넓히는 것이 불가능해. 누군가에게 듣지 않으면. 지금 할 얘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생각지도 안 해봤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 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 y의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완전제곱 커플인 더하기 4를 임의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4가 생겨났으니 그게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선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로 마무리 지으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2,1이 되는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y 좌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높이라는 건 요 점이면 y좌표 요 높이고 요 점이면 y좌표 요 높이니까 이 점일 때 y좌표가 1인 것 외에는 더 위로 찍힐 수가 없죠. y좌표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이 항상 최대 아니면 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최대값은 1이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죠?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봐라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y는을 놔두고 넘겨서 이걸 함수로 만든 다음에 x, y 좌표축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보면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나오고 그때 최대 높이, y의 최대 높이가 1이다. 이걸 뭐 치역이라고 하는데 이 치역을 이렇게 y로 표시해보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자, 두 번째를 보세요. 2x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y 플러스 3은 0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식이 y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그냥 요즘에 알파벳 좀 아니까 a, b, c, x 알파벳이 4개인 어떤 식일 거야 이거. 걔는 변수 개념, 미지수 개념이 없어요. 너희는 지금 이걸 자주 다뤄보니까 x가 당연하게 변수고 a, b, c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정계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학습받은 거야. 그렇게. 이게 문자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원래 상수인데 지금 눈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다. 뭔 대체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미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간 그렇게 보라는 거야. y가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종속변인 y 맞는데 내가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여기면 y는 어쩔 수 없이 결정되지 않은 상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얘 왜? 이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아무 의미 없이 써놓은 말 같지만 실수 xy. 난 그 중에서 실수 x에 주목을 해보겠어요. 실수 x라는 건 이걸 만족하는 x가 실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실근을 가질 조건인 판별식을 팍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2 y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졸지에 y에 대한 부등식이 됐어요.
이 y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보니 4, 2, y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2 이렇게 지우면 예, y는 남고 3이 넘어가서 없고. 내가 아까 뭘 잘못했나? 아까 뭘 잘못했나 보다. 가자. 아까 완전 제곱식을 잘못 풀었나 봐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식 뭐지? 잠깐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 함수네. 그래서 이게 나와요. 네. 아까 만약에 똑바로 그렸다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예, 이뤄내고 이걸 치역으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걸 해도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예.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낯설고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으면 잘 못 써먹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사실이야. 뭐 여기는 당장 아니더라도요. 요 아래 걸 그냥 해볼까? 아니다, 이거는 또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니까. 이거 말고 뭐 사례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네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가? 여기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는 0.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 없어요. 예, 이거는 그 이과에서 이제 기하와 벡터를 선택한 친구들이 타원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친구들도 요런 애가 등장하면 이게 타원이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킨 도형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는 저놈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얼마고 y의 범위가 얼마다를 알 수 있는 애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수식에 의존한다는 풀이가 바로 이거예요.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거를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2y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계수를 가진 y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죠. x들이 졸지에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고 변수가 y인 어떤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실수 xy니까. 라고 해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x는 2루트 2 사이이다. 이게 최대값이겠네요. x의 최대값. 이걸 다시 x의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x제곱으로 내림차순을 쓰면 2y라는 계수를 갖는 x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이 녀석이 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 x니까. 그래서 또 4분의 d를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y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y제곱은 작거나 같다가 왜 나와? 크거나 같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에서 y는 2 사이이다. 이게 y의 최대값.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뭐가 안 와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쓰는 것도 되게 주저해요. 원래 우리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뭐 주스면 약간 찜찜하잖아. 내 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언젠가부터 이거 써야 돼. 예.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뭐 말도 안 돼. y는 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최대값을 구하시. 이딴 거 나한테 시킨다니까. 나한테 이딴 거 시키면 무슨 방법으로 풀 건데 이거. 미분을 배우지 않는 한은 못 구하는 거예요. 그때 끌어올려 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 쓰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알겠죠? 예, 이제 곧 부등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등식 얘기는 시간을 좀 끌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요거를 한 2단계로 늘려서 요거 조금 남은 거랑 센수학, 센수학에 있는 문제 유형이랑 해서 다음 주까지 2차 방정식을 좀 나가볼게요. 마음이 좀 급하기는 한데 여기가 허투루 지나갔다가는 뒤에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거든. 알겠죠? 단단하게 다지고 지나갈 거예요. 2차 방정식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 거 알죠? 그만큼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상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꼭 복습을 하세요.